안녕하세요. 이방사TV 집토끼 여우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천 중리 힐스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얼마만큼 지어졌는지도 궁금하고 네이버 부동산 등록이 시작됐는데 손님들 동향도 되게 궁금해요. 이게 4월 달서부터 가능해졌어요. 아,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이랑 조합원 분양이랑 같이 올라올 수가 있더라고요. 네네. 다 등록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금액 차이가 아무래도 나다 보니까 가격이 왜 틀린지 저 싼 거 사고 싶어요라고 하고 무턱대고 전화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이제 쭉 저희 방송을 지켜봤거나 이쪽으로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어느 정도 아는데 처음으로 이제 접하셨던 분들이 또 다시 생겨서 이런 분들은 조합원 매물을 가져갈 수 있고 이런 분들은 일반 분양입니다. 가격 차이는 이렇게 납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이렇게 보니까 건물이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조감도가 실사판이 이제 정확하게 뚜렷하게 보이죠. 앞쪽에 있는 게 이제 1단지인 네. 거고요. 뒤쪽에 있는 게 이제 2단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천역 가까운 게 2단지인 거죠. 건물도 꽤 고층까지 올라와져 있고요. 네. 안에 도로, 동간거리 이런 게 되게 뚜렷이 보여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분양권을 하나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거를 참고하시면 선택하시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이버 부동산 보고 가격이 이제 저렴한 것들이 조합원 물건이라는 건 아셨는데 그럼 조합원 물건은 누가 살 수 있냐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1차랑 2차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에 따라 날짜 기준이 좀 틀려요. 네. 1차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1월 19일 기준이고요. 2차는 2019년도 11월 26일이에요. 만약에 내가 1차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 7월 달 정도에는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경기, 인천, 서울 지금까지 쭉 이쪽에 거주하고 계셨어야 돼요. 아, 그렇죠. 일 때문에 2019년도에 잠깐 충청도에 전입을 했다가 다시 이천으로 들어왔다. 그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경기에서 살고 있다가 인천으로 전입을 했어요. 네, 그건 괜찮죠. 왜냐면 여기 경기, 인천, 서울 기준이니까. 그러네요. 네, 그 변동은 이 안에서는 이루어져도 되는데 이 지역 외 딴 데서 이동이 됐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여기는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해요. 초본에 보면은 세대주와 세대원이 있는데 세대원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무조건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하고요. 1차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2018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세대주를 쭉 유지하고 계셨어야 돼요. 그렇죠. 분명히 유지하고 계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확인해 보면 자녀 학교 때문에 잠깐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으로 엄마 아빠가 바뀌었다가 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아무 이상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계약하기 전에 꼭 본인이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세대주예요. 세대주 밑에 세대원이 있을 거잖아요. 다 같이 합쳐서 무주택 아니면 85제곱미터 그거 주택 하나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85제곱미터를 하나를 갖고 있어요. 내가 세대주인데 근데 밑에 세대원이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팔았어요. 그러면 두 채겠죠. 그렇죠. 갖고 있다가 팔았어도 일시적인 2주택으로 잡혀요. 그래서 안 돼요. 안 되는구나. 이 기간 내에 내가 85제곱미터를 팔고 그 다음에 분양권을 구매했어.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이 아니었죠. 그걸 팔고 내가 분양권을 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파트 분양권이고 오피스텔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한 채가 있든 두 채가 있든 세 채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85제곱미터가 넘는지 안 넘는지 봐야 되잖아요. 등기부 등본을 띄워봐도 되지만 제일 정확한 건 건축물 대장입니다. 면적이 나와져 있어요. 이 면적이 넘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85제곱미터 이하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 용도, 주택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모두 포함입니다.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공시시가 1억 미만인데 저 시골에 집 하나 있어요. 그걸 나중에 돼서 상관없는지 알고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본인 과실이에요.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공시지가 미만이어도 두 채면은 두 채인 겁니다. 그렇죠? 그거 유념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모르시겠다.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확인해 줘라고 하시면 거래하는 부동산에다가 그 조건을 말씀해 드리면 다 부동산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세대주야. 내 앞으로 내가 사고 싶어요. 그럼 내 기준에서 띄우면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아이 초본을 띄워 보시면 되시는데 띄기가
하기가 너무 간단해요. 카카오톡 들어가서 지갑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서 전자증명서 해갖고 간단하게 띄실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렇게 띄셔갖고 보시면 뭐 어디로 전입했다 이런 것까지 요 옆에 나와져 있잖아요. 네. 이 날짜 기준으로 내가 변동사항이 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청약홈 들어가셔서 확인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내가 분양권을 언제 샀었지? 이게 좀 헷갈리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청약홈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 질문이 다시 저희에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듣는 질문 1번. 조합원 설립 인가일과 저의 전입신고 날짜가 딱 한 달 차이예요. 그래도 자격이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아, 네. 안 네, 되는군요. 이거는 저희가 뭐 해주고 싶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쵸. 이 서류가 다 시청으로 올라가서 국토부로 올라갑니다. 그쵸. 거기서 걸러지는 거라서 그 기준이 정확하더라고요. 융통성 있게 뭐 바뀔 수 있는 부분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안 됩니다. 그냥 네.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조합원 아파트 위험하지 않나요? 조합 물건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 또 하시는데 이걸 지금도 해요? 네, 지금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죠. 이 리스크는 이미 다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건물이 많이 올라갔고 입주가 지금 7월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1년 조금 남았는데 네. 지금 리스크는 운운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년 남았잖아요. 그동안에 또 추가 분담금 생기면 어떡해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추가 분담금 마지막에 지금 생긴 게 언제였어요? 작년이었죠. 그쵸. 작년 상반기였잖아요. 네네. 그게 1년도 안 돼서 공사비가 올랐어도 뭐 얼마나 더 올랐다고 거기서 오를 건 없는데 혹시라도 진짜 예전처럼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라든지 네네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얘가 지금 조합원이라서 위험하진 않아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제 막 분양이 시작되는데 분양이 안 되거나. 그쵸. 예. 일반 분양도 그렇게 되면 그게 더 위험해요. 그쵸. 왜냐면 지어지지 공사- 않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얘는 다 지어졌으니까 위험한 일은 이제 뭐 네. 걱정 안 해도 되고 다 지나갔다. 네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분양과 조합원 분양이 가격 차이가 나는 건 알겠어요. 네. 근데 정확히 얼마 정도가 차이가 나냐? 프리미엄 뭐 이런 거 다 빼고 네. 예, 이자 뭐 조합원에는 이자가 있어요. 네네. 다 빼고 그냥 1억 2천 정도 차이가 나요. 1억 2천 정도. 네. 1억이 넘는 금액이 차이가 나네요. 네, 근데 거기서 뭐 프리미엄 좀 붙고 네. 뭐 이자 진짜 많게 잡아서 한 4천 정도 한다. 네. 예, 그래도 8천 정도 갭 차이는 납니다. 그쵸. 그 정도면 엄청난 차이죠. 아무리 금매로 산다 그래도 그 정도의 갭 차이로 살 수가 맞아요. 없잖아요. 7, 8천 정도 차이가 나고요. 네. 예, 60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 5천 정도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많이 차이 나네요. 네네. 와. 물건을 사고 싶은 분들에게 줄 정보들은 저희가 다 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물건을 내놓고 싶은 분들, 네.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어떻게 했을 때 내 집이 좀 효과적으로 광고가 될지. 주인 마크라고 하죠. 이게 내게 광고가 일면에 나오려고 하면 네이버상에 계약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집주인 성함이랑 이런 게 들어가야 돼서 계약서가 필요해요. 거래를 해드리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가격이라든지 내가 옵션이 얼마가 선납금이 들어갔는지 이걸 받아야지 거래를 해드릴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매수하실 분들도 나는 얼마만큼의 자금 확보가 돼야지 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인지하고 이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보내주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드리면 이제 계약서, 옵션 하셨으면 옵션 계약서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시고 명의잡은 통신사 뭐 SK면 SK, 뭐 KT면 KT 알려주시면 네이버 등록이 가능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이제 여러 부동산이 겹쳐서 올라가져 있어도 제 물건이 이제 상단에 뜨게 됩니다. 아무 이상 없이 그게 넘어갔다 그러면 네이버 쪽에서 연락이 갈 거예요. 주인에게? 네네. 문자가 발송되면 금액이랑 다 뜨더라고요. 총 매매 금액은 얼마고 맞습니까? 라고 해서 그냥 확인만 한번 눌러주시면 되세요. 네, 근데 이거 확인을 해주지 않으시면 네, 안 돼요. 집주인 마크가 안 달리는 네네네네. 거죠. 예, 이거 잘 모르겠다, 나는 잘 못하겠다 하시면은 부동산으로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천 중리 힐스테이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저희 자이더리체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에서 방구할 땐 이방사